자, 이제는 무효하고 취소 내용을 좀 해봅시다. 무효 취소. 일단 하기 전에 칠판을 좀 잘 볼까요? 일단 저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무효 사유도 있었고 취소 사유도 있었죠.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무효 사유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예로 뭐가 있었나요? 아까 봤던 통정어의 표시 무효. 또 비유, 무선, 이거 무효. 또 무효 사유 뭐 있었죠? 첩계약. 첩계약 같은 거 무효잖아요. 걔는 뭐라 그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 또 노인 사례 있었죠? 노인 사례. 그 노인 몇 세예요? 79세.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시고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분이에요? 어리석은 분. 이런 걸 무슨 행위라 그러죠? 시험에 상관없는 건 다 생각이 나는데 시험에 정작 물어보는 용어는 생각 안 나죠? 그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내자로 무슨 행위라고도 하죠? 폭리행위. 용어로 만들어내시면 안 돼. 부당거래라는 건 강의 30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경제법 할 때는 좀 보던 용어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라고도 한다. 부당거래는 자기 생각이고.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힌트. 이거 그쵸.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거 원시적 불능이고, 이때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 또 어떤 게 무효 사유였었죠? 맞죠. 자격증 빌려주는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는 거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 자격증 빌려줬어요. 이건 이제 무효죠.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되죠?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무슨 법규인지 알면 되는 거죠. 이건 뭐죠? 효력법규. 효력법규 위반일 때 무효. 단속법 위반은 그냥 유효하고. 그다음 또 어떤 게 무효 사유였을까요? 라이온. 라이온 알죠, 여러분? 라이온. 이거 무효죠? 무효. 라이온. 사자. 알죠? 죽은 사람. 하지 말까 그랬나? 사자. 이건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죠?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거 무효. 또 무효 사유 있었죠? 무효 사유. 참이슬 60병. 그 뭐죠? 명정. 그건 무슨 능력이 없는 경우예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까지. 근데 확정할 수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취소 사유. 뭐가 있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 해봅시다. 취소. 뭐 있을까요? 취소? 일단 사기강박. 여러분 거꾸로 가시네요. 사기강박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 사유 뭐 있죠? 착오죠. 착오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 사유를 하나 중요하게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생각하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잘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할 능력이 모자라죠. 즉 무슨 능력이 제한되는 거죠? 행위 능력.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고 해서 이걸 제한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요 무효하고 취소는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어제도 할 때 보니까 교수님 무효도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도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무효도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도 취소는 결국 효력이 없는 거니까 둘은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결국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면에서 달라요. 그 다른 걸 지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개념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사례를 보면 되죠. 사례. 자, 칠판 볼까요?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다 띄워놓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이해 잘 되죠.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이건 지난번에 배웠던 사례인데 갑이 채권자 A의 경매 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뒀다는 겁니다. 계약을 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가짜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짜고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럼 갑이는 뭐죠? 얘는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상대방과 짜고 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꾸 이제 자기 몸이 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얘는 100% 이게 무효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 사유에 해당.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정신을 놓고 있으면 다 취소로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취소로 갈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약에 와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무효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보다 나 이거 취소할게 이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취소 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자, 정신만 차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짜고 한 거잖아요. 짜고 했으니까 이거 통정의 표시구나. 통정의 표시니까 몇 조죠? 108조고. 그게 조문제. 정리한 게 뭐죠? 통정 무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라는 무효.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이죠? 1월 1일. 자, 근데 갑이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3월 1일에 을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때 요 무효 주장한 때부터 앞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요건 장래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3월 1일 날 무효 주장을 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건 이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서 이건 소급효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건 뭐라고 하고? 장래효라고 하고, 그 다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계약 체결 시까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건 소급효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느껴지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계약을 체결한 건 며칠이죠? 1월 1일. 근데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야, 너랑 한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무효를 주장한 때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3월 1일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자, 이건 이제 손들어 보는 거예요. 손들어 보는 거. 자기가 느껴지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갑이 3월 1일에 너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생각되는 분 손들어 보세요. 3월 1일부터다. 내리시고 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 이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게 정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뒤늦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그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무효를 주장해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소급효다, 장래다. 소급효.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갔는데 나는 장래효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갈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고 이제 시험 때까지만 그냥 소급효를 하고 시험 끝나고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때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소급효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무효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맞추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갑 쪽에서 무효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근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일단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맞는데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 이 매매 계약은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매매 계약 무효 주장하기 전에도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아예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효는 잘 봅시다. 이거. 자,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 교환에 보니까 그 5페이지에 보니까 그 교환에 가끔 글자가 겹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PPT 위에 글자를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글자를 덧입혀 가지고 가끔 이게 그 PDF로 만드니까 가끔 이렇게 글자가 겹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제 그냥 무효에 관한 내용으로만 고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와서 무효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이걸 무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효를 말할 땐 반드시 이 말을 꼭 써야 돼요. 무효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 또 7번 다시 와서 지금 가장 매매 계약을 한 사람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먼저 첫 번째, 갑은 너와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갑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이라는 사람도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갑에게 돈을 빌려준 A라는 채권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럼 채권자 A 이 사람은 너와의 계약이 무효다라고 A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냐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의 법률 A가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합시다.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자, 그리고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근데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3년 전에 체결한 계약을 끄집어내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전에 거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돼요. 근데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10년이에요, 10년.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비교적 짧은 세월이에요,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죠. 여러분 나이 10년 더하면 몇 살 되죠? 생각하기 싫죠. 10년 전에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계약은 무효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효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갑이 살아있을 때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죽었어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이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무효는 워낙 법률행위 하자가 워낙 크고 중대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하자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효는 주장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무효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요 세 가지가 꼭 잘 생각이 나줘야 돼요. 요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1번만 가지고 무효 취소를 개념 비교를 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요. 근데 1번, 2번, 3번 다 비교를 해보면 무효하고 취소는 완전 다르지,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무효하면 앞으로 꼭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줘야 됩니다. 자, 보고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무효는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반면에 이제 취소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무효했으니까 취소. 자, 이것도 그림 볼까요? 자, 먼저 잘 봅시다.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리고 계약 체결하면 이제 이름 생긴다 그랬죠? 그럼 갑은 뭐가 될까요? 매도인. 을은 뭐가 되죠? 매수인. 자, 그 다음 요 을이 갑에게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화살표.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을이 갑에게. 그럼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갑은 사기를 당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 표의자. 을은 뭐가 되죠? 상대방. 자,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을의 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기니까 또 조문 생각나야 되죠? 사기 강박 몇 조? 110조. 조문은 사강 취선이니까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계약을 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너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럼 3월 1일에 너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월 1일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건 뭐라 그러죠? 이건 장래효. 처음으로 고소를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 이건 소급효라 그래요. 그럼 취소는 소급효일까요? 장래효일까요? 장래효예요? 이거 자꾸 그 도식화해서 뭐가 좀 다르겠지 이렇게 해서 찍은 건데 그럼 이제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계약 취소하겠다. 아예 더 쉽게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 계약 없는 곳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한 때부터 없는 곳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곳으로 보자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도 똑같아요. 취소도 뒤늦게 취소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당연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소급효예요, 장래예요? 소급효. 자, 근데 그 뒤에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을 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 다음 갑이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한 날짜 며칠이죠? 3월 1일. 자, 근데 갑이 취소를 주장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갑이 아직 취소를 주장하기 전이면 이 매매 계약은 일단 효력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예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즉 처음부터 아예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취소의 의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1번의 앞대가리를 꼭 말하셔야 돼요. 무슨 유효? 일응유효. 일응 요요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걸 이걸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일응이라는 게 뭘까요? 일응,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이거든요. 일응,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 말인데 이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일단은 이런 말이에요. 일단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하다가 유효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 이게 취소라는 거예요. 다시 취소는 뜻이 뭐라고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일단 이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지만 일단 계약 자체는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갑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가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게 취소다. 이렇게 개념을 좀 잘 찾기 바랍니다. 또 칠판 올까요? 그럼 아까 무효 같으면 갑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갑의 채권 다 무효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소는 좀 달라요. 그럼 당연히 이거 사기당한 갑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 사기친 을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었는데 취소는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취소권자만. 그래서 이따가 취소 사례 공부하면서 취소권자를 배울 겁니다. 제, 차, 사, 강, 대, 승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취소권자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7번 볼까요? 자, 이번엔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사기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빨리빨리 뭘 해야 될까요?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갑이 사기당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사기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중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중간에 사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취소는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취소도 세 가지를 꼭 말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볼까요? 아까 무효도 3개, 취소도 3개.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둘은 좀 다르구나 라고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취소
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보시고. 자,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가 나오면 이제 무효 3개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취소 3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무효는 아까 제가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했죠? 가장매매 사례 무효라는 거예요.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효는 뜻이 뭐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 다음 갑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A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 다음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한 번 무효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취소로 와서 취소는 이제 사기당한 사례. 그럼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에 무슨 문제는 있는데 요 사기는 이 무효에 비해서 비교적 하자가 좀 되게 경미한 거예요. 그럼 사기는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기다가 갑이 내가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는 뜻이 뭐죠? 일단 효력이 생긴다는 거 꼭 말하셔야 됩니다. 사기는 뜻이 취소는 뜻이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다음 갑은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을은 주장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또 사기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지나고 매매에게 한 대로 10년 지나면 취소를 못하는 거니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비교해 두자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말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자, 그럼 띄워드릴 테니까 또박또 읽읍시다. 자꾸 읽고 연습을 해줘.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 과정에 꼭 여러분 잘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이 무효 사유를 정리를 하는 거야. 일단 배웠으니까 정리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칠판 보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쭉 읊어드릴 테니까 이제 손으로 하나씩 세세요. 그리고 무효 사유가 몇 가지인지 제가 딱 물어봤을 때 마무리는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사자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 그 다음 참이슬 60병 이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사 무능력 이거 무효.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 근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무엇을 이전에 주는 건지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얼마의 돈을 줄 건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그 다음에 원시적불능 이거 뭐죠? 원시적불능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 이거 원시적불능이고 이때는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 그 다음에 강행복회 중에서 단속복귀 위반일 때 그게 이제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복귀 위반이니까 그때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이 그냥 유효하게 되죠. 근데 자격증 대여하는 거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복귀 위반이고 효력복귀에 해당하고 효력복귀를 위반했을 땐 계약의 효력이 뭐가 되죠? 무효. 그리고 첩계약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노인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비유알알무선, 그다음 통정무선 이렇게 무효 사유가 총 몇 가지예요. 아까 좀 세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꼭 써놓게 바랍니다. 9가지. 이게 가지수를 좀 알아야 내가 이 사유를 다 정리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손으로 꼽으면서 반복해 보기 바랍니다. 권리 능력 없을 때 쭉 해서 통, 정, 무선까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쉬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효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아까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봐봐요. 요 절대적 무효는 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 그래요. 자, 그러면 쭉 봅시다. 여기서 상대적 무효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적 무효인 거. 제 칠판에 다 띄워놨죠. 상대적 무효인 건. 그 암기 코드 딱 하면 모든 게 쉬워져요. 비유, 알, 무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뭐죠? 상대적 무효. 또 통, 정, 무선이니까 이거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 뭐가 되죠? 상대적 무효.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쭉 다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 비통 두 가지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죠? 절대적 부여. 절대적 부여.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쪽수가 많은 게 원칙이야. 쪽수 많은 게. 그래서 절대적 부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부여가 원칙. 비통 두 가지 빼고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빼고는 다 절대적 부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무효로서 누구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는 나중에 기본 가정할 때 이중매매 사례 할 때 한번 절대적 부여가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예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대신 여기는 개념만 좀 잡고 갑시다. 칠판 다시 와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절대적 부여.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부여. 그럼 이 절대적 부여든 상대적 부여 둘 다 악의의 제3자에게 항상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면 절대적 부여가 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적 부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원리대로 와서 이거 해볼까요? 무효는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인 경우엔 얘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행하기 전이다.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다. 그럼 이행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지급받았어요. 근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준 게 있으면 자기가 준 걸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반환 청구 이름이 뭘까요?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급부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게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좀 잘 세우기 바랍니다.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자기가 상대방에게 준 것을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예를 예로 배웠어요. 그게 뭘까요? 원래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첩계약. 그러니까 첩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넘겨준 건 뭐라 그래요? 소유권 넘겨준 건 6자로. 그게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다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무효가 되었을 때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상대방에 준 게 있다면 준 걸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대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또 반환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원칙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준 걸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무효는 아까 언제부터라 그랬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무효인 놈을 우리 법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무효의 재생이라고 말합니다. 무효의 재생,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일부 무효의 법리. 두 번째가 무효 행위의 전환. 세 번째가 무효 행위의 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죄.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원래 무효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유효하게 바꿔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칙, 얘가 예외.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현상에 대한 게 시험에 자주 나죠. 자, 그래서 먼저 읽어보겠어요. 일부 무효 법리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얘는 조문이 137조인데요. 조문의 숫자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조문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 그럼 여기 잘 볼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분은 무효이고 일부분은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겠죠? 일부분이 무효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부분이 무효인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 자, 그 다음 단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무효 부분이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제가 조금 그림으로 좀 자세하게 좀 표현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갑하고 을이 이제 법률 행위를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대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가 100평짜리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100평짜리 땅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평짜리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이 땅이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평이 없다는 거죠? 20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80평만큼은 계약이 뭐한 경우죠? 유효한 경우고, 20평은 처음부터 토지가 없는 거니까 20평만큼은 계약이 뭐인 경우예요? 무효. 그러면 원칙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들어 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에요. 공장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00평짜리 땅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100평짜리 땅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평당 100만 원씩 돈을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측량해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면 80평만이라도 일단 산다? 아니면 다 안 산다? 80평만으로 사는 거예요? 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 지으려고 몇 평이 필요했죠? 100평이 필요했죠. 100평이 필요한데 지금 8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80평만이라도 사고 다른 20평을 찾느냐, 아니면 아예 다 안 사고 다른 100평짜리 땅을 찾느냐, 어떤 게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안 사고 100평짜리 다른 땅을 찾는 게 보통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일부 유효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뭐가 원칙이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 중에 일부가 썩었다. 그럼 다 썩은 것으로 본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근데 단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단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법률 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일부가 유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요건. 첫 번째 봅시다. 이렇게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하고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게 가분성입니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을 유효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가 해볼까요?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요건은 봤는데, 그럼 제가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 정도 도와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중개해주고 이제 돈 받죠. 중개보수 받는데 그 중개보수 상한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은 단속복귀일까요? 효력복귀일까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럼 그 초과해서 받은 돈이 유효하냐 아니면 무효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단속복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속복귀면 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 받고 별 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단속복귀가 아니에요. 단속복귀가 아니고 효력복귀. 그러니까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이 효력복귀다 보니까 이를 초과해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은 다 뭐가 되죠? 무효가 돼요. 무효. 초과분은 다 무효가 돼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아파트 중개 보수의 대가로 80만 원을 줬어요. 80만 원. 돈을 줬는데 실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80만 원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대로 따져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의 최고 한도가 60만 원인 거예요. 60만 원. 중개보수 최고 한도가 6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총 80만 원 중에서 60만 원만큼은 계약이 뭐한 거죠? 유효. 이를 초과하는 20만 원만큼은 계약이 뭐인요? 무효. 그럼 80만 원 중에서 이렇게 60만 원은 이건 유효, 20만 원은 무효.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뭐죠? 일부가 무효. 그러니까 아까 원칙은 뭐가 원칙? 전부 무효가 원칙. 그러니까 80만 원 다 받은 게 무효인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이렇게 일부분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일단 전부 무효인 게 원칙인데 이렇게 여기는 유효한 부분하고 무효인 부분을 일단 나눌 수가 있죠. 나눌 수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가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눌 수 있다. 가분성 일단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분성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요 중개보수 상한 제한 규정대로 계산했을 때 60만 원의 최고 한도인 걸 알았더라면 60만 원의 최고 한도인 걸 알았더라면 60만 원만큼은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때는 이렇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60만 원만큼 유효하게 살려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80만 원 주게 했는데 만약에 요 최고 한도가 60만 원이었다면 60만 원까지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을 거로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니까 일부분이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무슨 법리라고요? 일부 무효 법리. 자, 이건 요 조문 내용하고 요 그림을 잘 연결해서 말할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습의 범위예요. 딱딱딱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읽어보고 말할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법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뭐인데? 무효인데 뭐가 원칙이나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뭐가 있으면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는 법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때 뭐가 원칙이나 전부 무효가 원칙이나 가분성과 가상적 의인사가 있으면 일부분을 유효하게 하는 법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 쉬운 건데 까먹으면 안 돼요.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전부 무효가 원칙. 자, 다음 두 번째 무효의 재생 두 번째 제도가 일부 무효 법리 다음에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 행위의 전환 138조인데요. 138조. 자, 조문 좀 읽어볼까요?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인각 하시는 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무효인 법률행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이런 생각 들죠?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다른 조문도 되게 낯설긴 했는데 이 조문은 제가 읽어보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완전 들었던 조문인데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무효인 법률행위 효력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그럼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 얘가 어떻게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출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근데 공부가 짧아서 그랬던 거고 나중에 해보니까 다른 행위 요건 갖추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공부 이제 자꾸 하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제가 처음 이 조문 읽을 때 알았으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한 거야. 했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한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여기서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법률행위 효력을 가진다. 이걸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이걸. 그래서 만든 게 이 그림이에요. 옛날에 그렸던 그림. 공부를 처음 하면서 이거예요. 어떤 A라는 행위가 무효예요. A라는 법률행위가 무효. 근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이게 B라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B라는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애초에 A라는 행위가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B라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게 추측이 되면 가상적 의인사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B라는 법률행위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던 건 이거예요. 이 무효행위 전환은 A라는 행위를 다른 B라는 행위로 바꿔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A라는 행위를 완전 다른 행위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표정이 바꿔주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고 이런 표정이신데
표정이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표정. 차고 맞죠? 차고. 차고. 할 게 이렇게 많은 줄 여러분 몰랐잖아요. 그럼 이건 차고 중에서 이거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공부 이렇게 할 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중요분의 차고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죠. 완전 중요부분이죠. 중요부분. 근데 미리 공부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과실 중에서 이건 중대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그럼 여러분대로 하면 중대한 과실이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여러분대로 중대한 과실이니까 이 수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환불은 안 되고 합격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가면 법률적인 내용 가지고 서로 농담할 정도까지 가면 이 사람은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지금 괴롭죠. 진짜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 학원에 와서 수업 받고 인강 수강하시는 분도 매일매일 강의 올라오는 거 매일 공부한다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해보면 딱 보여요 벌써. 이게 사람들이 재밌는 얘기 이렇게 하고 이러면 반짝반짝해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내용 좀 설명할 때 보면 이제 급태도가 변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일단 이 머리가 이제 여러분 머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내 머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식이 나의 머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억지로 막아도 계속 뭘 얘기하고 막 같이 해보자고 하고 막 자 따라합시다 이러니까 몸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근데 또 복습할 때 또 여러분 해요. 복습할 때 동영상 볼 때. 동영상 보시면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말똥말똥해 말똥말똥. 했다가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사람들이 복습을 하는 건 맞는데 저는 밤새도록 강의하더라고요. 밤새도록. 왜냐면 여러분 강의 틀어놓고 여러분 푹 자고 나는 밤새도록 강의해. 밤새도록 24시간 밤새도록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24시간 강의를 하니까 복습 동영상을 보실 때 배속 빠르기를 좀 빨리 하세요. 1.3, 1.4, 1.6도 되고 제 강의는 2배속도 돼요. 다 들려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해서 들어보세요. 그게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져요. 애초부터 너무 처음부터 빠르게 듣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날려먹는 게 많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차단하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편안하게 1배속으로 들으시고 복습할 때 1.34 정도로 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오래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은 제가 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입양판례라는 건데요. 입양판례 잘 들어보세요. 무슨 판례라고요? 입양판례. 앞으로 입양판례 아시죠? 그럼 이거 생각나야 돼요. 자,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갑, 남편, 우리 법률상 총.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물음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애가 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이를 엄청 가지고 싶은데 불임부예요. 불임부부. 저는 처음에 이게 옛날에도 강의할 때 입양판례 많이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 주변에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하는 사람 중에 불임부부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다자녀 가정을 꿈꾸고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기본 5명은 나야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신체 다 정상이에요. 여자도 정상.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처음 겪어보니까 그게 아이를 엄청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원초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데 다 가보고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경제적으로 피해 입은 것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완전 거의 가정이 위태한 지경까지.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하는 게 시험각이잖아요. 저는 그게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착상에서 이제 붙여놓으면 이게 착상이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탈락돼서 그냥 유산 내는 경우도 엄청 많고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 많이 깨지는 거죠.
근데 그 두 분의 기도 제목이 그였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요 갑하굴이 아이를 엄청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병이라는 여자는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얘는 또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에서 그 넷플릭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고딩 엄빠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봤더니 이런 경우더라고요. 고등학생 애들이 결혼해서 결혼 아니지 그냥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키울 능력이 안 되고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갑하굴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 상태이고 병이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여자가 자기 애를 키워달라고 갑의 집 앞에 애를 두고 간 거예요. 이거 가끔 연속극 이런 거 나오죠. 연속극에도. 그러면 애를 어디다가 담아요? 바구니에 담고. 그 자꾸 바구니에 담을까 생각 많이 했는데 바구니에 담아서 그다음에 요 갑의 집 앞에 두고 이제 초인종을 누르죠. 그리고 병이라는 여자가 금방 그 자리를 떠요. 멀리서 지켜봐요. 멀리서 지켜보죠. 멀리서. 어디서 지켜봐요? 꼭 전봇대 뒤에서 전봇대 요즘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봇대 뒤에서 지켜보죠. 그리고 아이가 집 안으로 이제 들여져가는 걸 보고 이제 울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갑하굴은 이제 아이가 없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애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근데 원래 남의 애 데려다 키우려면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워야 돼요? 입양신고를 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친자식처럼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병이 정을 갑의 집 앞에 두고 갔는데 갑하굴은 얘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로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신고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타인의 자를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한 거 이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런 걸 유효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유효하게 하면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봤더니 애가 마음에 들어요. 신고 이렇게 하면 다 내 거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인의 자를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한 건 이건 사실관계 자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런 신고는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근데 무효는 아까 뜻이 뭐라 그랬죠?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잘 볼까요? 그럼 이게 무효라고 딱 해버리면 요 갑하굴은 법적으로 부모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요 정에 대해서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애에 대해서 친권 행사해 주는 게 좋은데 친권 행사를 해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법적으로 애는 뭐가 아니죠? 자식이 아니죠. 자식이 아니니까 갑던 을이 죽어도 정이 상속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로 그냥 끝내버리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 누구예요? 정. 그러니까 자의 복리를 위해서는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하굴은 얘를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즉, 요 정의 자의 복리를 위해서 다른 유효한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갑하굴은 얘를 키워보겠다는 의사가 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당사자의 의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른 거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만약에 무효인 걸 알았다라면 무슨 신고를 하고 키웠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입양신고.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한 게 무효인데 이게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자기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게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니까 이건 뭐로 바꿔줄 수 있다? 입양 신고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효 행위의 전환이에요. 무효 행위 전환. 아까 그 138조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그 조문 지금 보세요. 조문. 자, 그래서 올라가서 상단 부분에 7페이지 상단에 조문 있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이렇게 되죠? 즉 자계자로 출생 신고한 게 무효해. 무효. 근데 이게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즉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즉 갑하고 을이 정을 자기의 자로 출생 신고하는 것이 무효인 걸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용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즉 입양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무효행위 추인하고 취소에 관한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